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헌법, 법률과 성경,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라고 이렇게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다 얘기는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왕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이렇게 그 민족을 이끌게 되는데, 이제는 그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과거의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약 4,000년 동안을 그러한 왕과 제사장 체계를 가지고 유지가 되었다면, 민족을 이끌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만 백성, 곧 그 만 백성의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신약 성경의 주류는 이 만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실행되는 오순절 성령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만 백성, 국민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때 처음에 하나의 작은 미랄처럼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헌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드디어 국민주권주의가 이렇게 실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은 개인입니다. 개인. 제일 처음에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복지 헌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그래서 이 부분이 법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르네상스, 인간성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르네상스 문해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때도 또 왜 그랬냐. 교황권 중심, 종교 지도자가 왕권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문해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상업주의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한 이탈리아의 가문들이 어떤 개인의 재능, 문학이나 여러 가지 재능을 예술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황권으로부터 이제 개별 교회들, 이 권한을 가지는 개별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종교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혼란 속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그러한 전쟁을 하면서 인류는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발달했지만은 이 종교 전쟁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이게 이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나오는 근대 헌법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은 다 그때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그러한 유럽에서의 어떤 그 투쟁, 개별 교회와 어떤 그 천주교, 교황 중심의 교회와 충돌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영국의 국교회와 이러한 교인들,
기독교인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시민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개척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냐면은 이 장로교에서 보면은 직업 서명설에 의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직업은 신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그 힘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상을 개혁을 하려면 아마도 제 추측에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서 그 힘으로 교세를 확장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개혁, 개신, 프로테스탄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이런 보편적으로 이러한 개신교 국가들 같은 경우들이 상업과 산업이 발달합니다. 상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죠.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지금도 보면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지금도 보면은 과학기술, 정밀기기라든가 이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스위스 용병이라든가 스웨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투를 잘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섬나라지만은 상당히 어떤 해상 무역이라든가 전투에서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나마 개신교라는 그 종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이지만 지금까지는 산업과 상업, 금융과 무역, 군사력이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탕으로 이게 퍼져나가면서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이렇게 퍼뜨려진 것입니다. 1, 2차 대전을 또한 거치면서 혁명을 떠나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근대의 헌법, 독일 나치당이 발생했던 당시 헌법하고 현대 헌법은 다르다겠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대헌법으로 보고 이 1, 2차 세계대전 그 직전을 근대헌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헌법에 그러한 의회 독재, 다수결에 의한 독재, 포퓰리즘과 결합된 선거, 그 다음에 합법적인 법률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해서 현대헌법으로 넘어왔다.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복지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민법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원래 절대적인데 소유권 절대 원칙에 의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적합하게 행사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 규정을 본 지가 너무 몇십 년이 지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구분을 할 때 전근대, 근대, 현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앞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현대 시대의 법을 갖고 있으면서 근대 상태로 착각한 겁니다. 아니면 전근대 상태로. 그래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제국주의 시대에 사물로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나라를 제국주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제국주의는 이미 끝났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한 무제한의 자유라든가 어떤 복지라든가 개개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이러한 근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당들은 스스로 이게 보면은 현대헌법으로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현대 헌법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얘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대헌법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관념들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진영 논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생각하는, 추정하는 집단의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기독교, 교회를 말만 끓여도 기독교,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를 믿느냐, 좋은 불교 놔두고, 그러면서 이걸 비판을 하고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종교의 자유 관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우리 지역의 정치 문화나 이 프레임 속에 살면은 정의롭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개인이 있으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그 사람보다 내가 백그라운드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중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발언들이나 이걸 함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주변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얹혀서 군중 심리에, 집단주의에 빠져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한 전체주의 이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모든 자유를 잃게 되고, 지금은 이런 개별 기본권을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 자기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런 혜택을 부정하는 일들, 발언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모든 생활에서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체주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걸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이게 보면은 지금은 이 군중심리나 집단심리는 반대, 공격할 대상이 있을 때는 뭉치지만은, 그러나 그때라도 반드시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저항감을 갖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밀경찰로 인해서 정치적 탄압, 숙청을 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이 없어진 상태라면은 이 탄압과 수탈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심해진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살고 잘 먹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좀 못 사는 상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물론 AI, 인공지능과 IT를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사전에 그러한 어떤 불평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는 없고, 굉장히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정치범으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요즘에는 지금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내가 속하는 집단에 속하지 않는 그런 말을 들으면 가볍게 무조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근본이나 전체 흐름을 따지지 않고 공격을 하는, 한 사람이 공격하면 따라서 모두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집단주의 사고가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점점 그런 자유가 지금 남용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자유를 가졌는데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사는 것도 힘들고 뭔가 그러한 것들. 그렇지만은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집단에 소속하면 전에도 얘기했죠. 공무원처럼 먹고 자고 재워주니까 이게 훨씬 더 마음 편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그것이 인간이 행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24시간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면은 큰 고민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그러한 장점도 이제 결국은 외부의 발전된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레크레이션을 누리고 자신을 꾸미고 돈을 지출해서 즐기는 모습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반작용입니다. 이게 자유가 감당을 못하게 되면 전체주의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또 전체주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가 그립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경험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나한테 옳은가,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더군다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것은 개인의 인권과 개인을 앞세우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덜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삐뚤어지면은 제거를 하려 하기 때문에 집단주의로, 또 적이 있으면 단합이 잘 되고 또 소모도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권력이나 정권을 유지하기에도 좋고, 또 전쟁에서는 보면은 나의 그동안의 반대 정파를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최전선에, 반대파들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소모시켜버립니다. 인해 전술을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게 오히려 보면은 유리하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올린다 했었지만은 저와의 약속이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도 물론 약속을 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그러졌던 점들 중에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계속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환경이 너무나도 미미하게 느리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노력해서 이제는 환경을 발전시켜서 이 과거의 칼뱅주의자들 직업소명설에 따라서 내가 자본이 풍족해져야 나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이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다, 발언에. 그래야 이 사람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점진적으로 인권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래서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수록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나 기독교에서 보면은 절대 쉬는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반드시 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온 세상이 평안해지면 내 안에 적이 나와 싸우면서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똑같은 강력한 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주변에 없으면 내 안에 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 그래서 그러더라도 맹목적으로 운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나라에 태어나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 평등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평화롭게 전쟁의 그 비참함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 감성적인 집단주의가 사라지고 개인의 인권, 만 백성이 왕이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